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건강연구소입니다. 기름은 몸에 나쁘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다 기름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의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모든 기름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기름을 과하게 써온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왔고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인정받은 기름, 바로 올리브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동안 기름을 무조건 피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랑 올리브유의 차이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식용유와 콩기름, 그리고 해바라기유, 이런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상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무려 7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하는 일이 아주 대단합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늘려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서도 하루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4%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빵도 더 많이 먹고 심지어 와인까지도 즐기는 문화죠. 그런데 심장병이나 고혈압, 치매 같은 질환은 우리보다 현저히 적은 확률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기름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음식에 올리브유를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한 스푼, 약 13g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밥 반 공기 정도예요.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이 한 스푼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10분 이내가 좋습니다. 기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비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올리브유 반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장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사 전에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기름이 음식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럼 요리할 때 써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불에 약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절반만 맞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섭씨 180도 이하, 그러니까 중불에서는 괜찮아요. 달걀 프라이, 두부구이, 생선구이 다 가능합니다. 단, 연기가 나면 안 됩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좋은 성분들이 다 사라져요. 기억하세요. 연기 나기 전까지만. 샐러드, 밥, 요거트에는 엑스트라 버진, 볶음이나 구이에는 퓨어나 라이트 올리브유. 이렇게만 구분해도 완벽합니다. 올리브유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둘째, 뇌염증을 줄여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관절과 장이 부드러워집니다. 그야말로 몸속 윤활유죠. 아침엔 미지근한 물에 반 스푼, 점심엔 밥이나 샐러드 위에 한 스푼, 저녁엔 생선이나 달걀 구울 때 살짝. 이게 바로 건강의 황금 비율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올리브유면 다 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해도 가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냉압착. 둘째, 비정제. 셋째, 산도는 0.8 이하. 넷째, 어두운 유리병. 다섯째, 지중해 원산지. 그리고 라벨에 PDO 표시가 있으면 그건 품질 인증 제품이에요. 냉, 비, 산, 지.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기름을 사서 요리에 오래 써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 됩니다.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하면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E 같은 좋은 성분들이 다 사라집니다. 중불 이하로. 그리고 볶음보다는 찜이나 구이를 추천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연기 나기 전까지만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냥 마실게요. 공복에 3스푼씩 쭉쭉 마시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나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밥, 단백질, 채소와 함께 먹을 때 가장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개봉과 동시에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병을 열면 3달 안에는 다 쓰셔야 합니다. 빛과 열을 피한 곳에 두고 올리브유에서 비누나 금속 냄새가 나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제가 진료 중 만났던 70살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혈압약을 오래 드셨던 분인데 주변에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니까 공복에 3스푼씩 드셨대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는데 2달째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검사해보니 췌장 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1스푼, 식후에만 드시도록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3달 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잘 드신 분들은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식후에 중불로 조리해서 드셨고 개봉 후 3달 내에 사용하셨습니다. 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습관으로 만든 분들이 결국 이겼어요. 이 4가지를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혈당, 변비, 관절통까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답은 3달입니다. 하루 1스푼씩 3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진짜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3달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10% 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환자 사례를 봤어요. 60살 여성분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점심때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을 추가했습니다. 3달 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에서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변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몸이 좋은 지방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혈관 속 찌꺼기가 제거되고 올레산이 혈관벽을 코팅합니다. 장은 유익균이 늘어나서 부드러워지고 관절엔 윤활작용이 일어나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래서 올리브유를 신이 내린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산도 0.8 이하 어두운 병, 지중해산 PDO 인증.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에 반 스푼, 점심엔 밥이나 샐러드 위에 1스푼, 저녁엔 생선이나 달걀을 중불로 구울 때 사용하시고 총량은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개봉 후 3달 내로 사용해야 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효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주차엔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넷째 주엔 피부 건조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8주에서 12주 차에는 혈당,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완화됩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담낭염, 췌장 질환이 있는 분,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 설사나 복부 팽만이 잦은 분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매일 식탁 위 한 스푼에서 시작됩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 소금 대신 레몬즙, 이런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 꾸준히 천천히 여러분의 몸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혈압을 낮춰주는 물 한 잔의 비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친구 인생건강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